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오랜만에 방송합니다. 무려 한 달이 넘도록 방송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저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방송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널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의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생용을 써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은 기본이고 목소리가 매우 거칠고 투박스럽고 부드럽지가 못합니다. 이 점도 널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시청에 앞서가지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쉽게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녀간에 있어가지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70여 년간 걸쳐가지고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 그런데 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라는 겁니다. 자,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거다. 자, 그래서 그걸 남편이 벌써 알아차리고 아내에게 경고장을 보냅니다.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마누라 당신 내캉 살래? 아니면 그 남자와 살래? 양다리는 절대 안 돼 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남편 당신하고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와도 관계를 끊을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것은 이혼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말이 나오면서 한미 간에 서서히 이혼이냐 아니면 적대적 이혼이냐 요것만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난 25일 날 미국 시간으로 백악관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과 우리는 친구였고 지금도 친구입니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땅을 줬잖아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니 당신이 우리에게 땅을 임대해 준 게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자, 주는 것과 임대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들에게 땅의 소유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대규모 군사기지가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 자, 미국이 중국과 싸울 때 너네들도 같이 싸우고 주한미군도 같이 싸울 거라는 부분에 대해 회담 전에 이재명이 가장 강경하게 반응한 것은 바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없다. 자, 우리 소리를 내겠다면서 전략적 유연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쌀 소고기 개방도 안 된다. 그리고 중국과 절연하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회담장에 분명히 이재명이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미 간에 있어가지고 비공개 회담에서 굉장히 안보 동맹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됐지요. 자, 이 속에서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끝났지만 자, 이 문제의 진짜 속내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 이것이 밖으로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요. 자, 지금은 안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이 문제는 미봉되었다고 이렇게 이견을 공개만 안 하고 덮었다고 봐야 되지요.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인 부분의 키보드는 바로 전략적 유연성. 자, 한미 동맹의 현대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가 같은 맥락이고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미군이 중국군을 견제하는데 집중하고 말하자면 한국이 미국과 같이 싸우지 않겠다면 주한미군이 중국을 대응하는데
집중하겠다. 이것을 일단은 한국이 용인하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용인이 없다면 주한미군을 일부 철수시켜서 지상부대를 갖다가 우리가 다른 데로 보내가지고 중국을 대응하는데 집중하겠다. 이것이 전략적 유연성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한미동맹의 현대화, 이거는 한미동맹의 시스템을 바꾼다는 거고, 그 시스템을 바꾸는 부분에서 한국이 무기를 현대화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이 곧 MBS라고 부르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책임의 재조정, 그리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 등을 포함하는 동맹의 현대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국방부에서 새 국방전략문서, 즉 MBS라고 하는 것을 발표 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 측의 전략적 유연화와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 지금 주한미군의 미래 전력화, 그래서 주한미군이 빠져버리고 공군 일부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결국 주한미군이 5세대 전투기를 배치한다. 즉 F-15기나 F-35나 F-35나 스텔스 전투기를 한국에 배치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급 무기를 구매 또는 개발해서 대응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무슨 5세대 전투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중거리 핵미사일을 갖다가 한반도에 배치하고 싶어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중국을 의식해서 이걸 갖다가 반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미래 전력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버리면,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미군이 빠진 자리를 대체할 수 있냐? 자, 물론 기술적으로야 미군의 투텐 하력 여단이 빠지면 그 자리에 한국군의 다연장 로킷 부대가 들어가고, 또 미군의 스트라이크 여단이 빠지면 그 자리에 한국군의 장갑차 여단이 들어가면서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채울 수 있다, 이렇게는 보겠지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미 지상군의 의미가, 그러니까 장갑차 여단과 다연장 로켓 여단이라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상군이 있어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군이 한국을 돕기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지, 한반도에서 미 지상군이 없고 공군 부대만 좀 있다면 비행기는 일본으로 날아가버리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이 미군 철선이라고 부르는 이런 부대가 있어가지고 투텐 하력 여단은 동두천에 있잖아요. 동두천에. 자, 동두천은 그야말로 북한으로부터 한 10몇 킬로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동두천에 있는 부대가 북한군의 대남 공격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마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군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규모적으로 또 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자동 개입된다라는 건데, 자, 근데 이런 임계철선 개념을 완전히 빼버리고, 자, 미군 장갑차 부대가 빠지면 한국군이 장갑차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한국군 장갑차 부대를 보내고, 또 미군이 다연장 로켓 부대를 빼면은, 자, 한국군이 다연장 로켓 부대를 편성해서 대처한다. 자, 남북 간의 비대칭 전략에서 이런 식으로 재래식 전력을 보충하는 것이 미래 전력합니까? 자,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등을 한국에 이렇게 몇 대 더 갖다 놓거나 한국이 그 무기들을 구매하는 것이 미래 전력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장난이라는 겁니다. 말장난. 요약해보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부분, 이걸 노하면은, 자, 그 다음에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의 미군 철수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미래 전력화라고 이렇게 한국군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미군이 빠진 자리를 대처한다.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말장난으로 어렵게 하고, 전문가라는 것들도 뒷문에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진짜 미군의 여단 2개가 빠지는 부분, 한 7, 8천 명 정도의 병력이 빠지는 부분, 이게 별거 아니다? 한국군이 장갑차 여단을 편성하고 다연장 로켓 부대를 편성해서 대응하면 된다? 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의 상징이 단지 기술적이고 병력의 대체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요. 자, 그러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은 미국의 해구상과
대규모 미군의 북한 남친 시 연계되는 임계철선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갖다가 기술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런 문제를 갖다가 기술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긴다. 자, 이렇게 전략적 유연화나 그리고 한미 동맹의 현대화나 미래 전략화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실무선에서 논의되고, 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트럼프의 땅 이야기나 부각되고, 자, 그래서 예민한 부분을 넘겼지요. 자, 이제 앞으로 이것이 미국이 MBS라고 부르는 새 국방 전략을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에 머지않은 시기에 요구하고 묻게 될 건데, 자, 그때 한국은 전략적 유연화 그리고 한미 동맹의 현대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미래 전략화, 자, 그것은 한국군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미군의 해구상과 임계철선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방이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29일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대가로 핵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라, 이런 말이 들어있는데, 자, 만들지도 않을 핵농축이나 재처리 권한이 뭔 필요가 있어요? 자, 이재명이 이미 NPT 탈퇴 안 하겠다고 선언했고 비핵화를 유지하겠다고 한 사람이 이런 거 확보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NPT가 뭡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 자, 그러면 우리가 핵을 개발하려면은 NPT를 탈퇴해야 되잖아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빠져나와야 되죠. 탈퇴. 그런데 이재명이 이미 NPT 탈퇴 안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핵을 개발 안 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조선일보에서 그거 보도가 된 것처럼 이렇게, 자, 전략적 유연성 대가로 핵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라 했는데 이게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핵을 갖다가 개발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만이 핵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라, 이 말이 맞아 들어간데, 핵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 보면 우리는 지금 NPT 탈퇴도 안 하겠다고 이재명이 이미 선언했는데, 핵을 갖다가 우리가 개발 안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핵 확산 금지 조약에 탈퇴 안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노를 하기 때문에 대가로 뭘 요구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전략적 유연성의 대가로 뭘 얻어낸다라는 것은 미군이 철수할 때 그 대가로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차피 핵을 보유할 생각도 없는 나라에서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부분은 같이 싸울 거냐,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하는 데 있어서 동의하냐는 거고,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거고, 자, 미래 전력화라는 것은 주한미군이 있는 자리에, 거기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한국군이 대치한다. 자, 한국군이 무기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대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용어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깨고 있어야만이 앞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감이라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인데,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미중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한국 누구가 미국과 함께 같이 싸울 거냐? 이게 1번이고, 여기에서 한국이 오케이 해보면 만사 오케이 돼버는 거예요. 다 풀려버려. 그런데 2번은 뭐냐? 자, 1번 한국이 같이 안 싸우겠다 해보면 2번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할 거냐? 자, 미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한미군을 빼가지고 거기에 투입을 시키겠다 할 때 한국이 동의하느냐?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는 중에서, 그래서 결국 싸우겠다 하면은 2번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지만 같이 안 싸우겠다 했을 때 그 다음에 등장하는 2번은
이제 한국은 안 싸우지만 미국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주한미군을 거기서 중국과 싸우겠다, 투입시키겠다 했을 때 여기에 한국에 놓으냐 아니면 동의하느냐, 이 문제가 남았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그러면 2번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부분 철수가 아니고 전면 철수가 되는 겁니다. 자, 2번을 동의한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 감축과 더불어서 자, 너네들이 국방비를 3.8% 인상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지난번에 그 제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숫자보다 역량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자, 그리고 전자권 이양에 대해서 한국이 이재명 임기 내에 전자권 환수하는 것을 그때 지금 뭐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회의가 그렇게 되는 것, 이재명 임기 내에 전자권을 환수한다, 이걸로 지금 정부 측에서 가닥이 잡혀진 것 같은데, 그런데 전자권을 환수하더라도 자, 뭐라 했습니까? 전자권 환수를 서두르면은 한반도에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위험하다, 이렇게 제이 브런슨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서두르다가는 위험하다, 이런 경고까지 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있다. 게임이 되겠습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미국은 한번 철수를 해버리면 한국에 다시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안 들어온다고, 그걸 알아야 돼요, 한국은. 자, 그러면 여기에 평택 기지에 있는 주한미군이 몇 명이 되느냐, 아마 저 트럼프 대통령이 4만 명 정도 된다는데, 그거는 이제 거기에 군수구로 되어 있는 사람 민간인까지 합하면은 한 4만 명 되는데, 실제로 군인은 28,500명 있어요. 이 중에서 스트라이커 부대가 한 4,500명 정도 되거든요. 스트라이커 부대가 4,500명이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동두천에 있는 그 투텐 여단, 여기 한 4,000명 되거든요. 그거 다 합치면 한 7,000~8,000명 정도의 병력이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서가 있는 걸로 보여요. 자, 그리고 미 국무차관 콜비가 지난번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가 답이고, 그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룩하는 데는 아시아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들이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는 거지, 예전처럼 미국이 모든 것을 지켜주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인도태평양 동맹에 그게 안 들어갔거든요. 인도태평양 군사동맹, 그 바로 그게 필리핀도 거기 들어가 있고, 일본도 들어가 있고, 호주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뭡니까, 뉴질랜드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 필리핀 대통령이 그 7월 30일 날 그 미국의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그 마주 앉아가 뭐랬겠습니까? 지구상에 미군이 어디든지 가더라도 우리 필리핀은 미군을 도와가지고 같이 싸우겠다 했어요. 그렇게 우리 한국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